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12월 15일이에요. 우리가 조금 훈풍이 와서 좋다가 파월의 그 입이 왜 그랬는지 참. 그래서 모두 다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냉철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뭐 여기서 또 연임을 하면 좀 그렇지만 파월은 임기가 내년 2월입니다.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내려서 시장에 돈을 공급한 것도 파월이고요. 금리를 올려야 될 작년 시기에 괜찮다. 올해 러시아 전쟁 때 겁을 먹고 금리를 안 올린 것도 파월입니다.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파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무조건 미국을 따라쟁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10,000원의 국채를 풀었다 그러면 그 순간 달러겠지만 미국은 8,000원 정도밖에 국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금리가 높으면 떨어져요. 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출을 비싸게 금리를 높게 받으면 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그 10,000원일 때 우리는 풀었다 그러면 자 파월은 8,000원인 거를 갖다가 정말 30,000원대 가서 풀었으니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는 미국입니다. 근데 이것도 금리를 급하게 올린 것도 생각해야 될 게 자, 지금 인플레이션은요,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 파월은 인플레이션,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수요 정책을 위해서 수요 정책을 한다고 바로 금리를 막 올려대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껏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데 파월의 그 무서운 입이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미국이 왜 계속 저렇게 할까? 자,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 다 힘들어져요. 즉, 달러 강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간혹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일본 얘기를 하세요. 일본의 경기 침체가. 근데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일본의 경기 침체는 엔화 강세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프라자 호텔에서 프라자 합의를 봤어요. 즉 엔화가 강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막 코끼리 바통 이런 거 있다가 자 일자가 쏙 들어갔던 게 엔화가 강세니까 수입을 못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가 뭐 일본 따라간다 툭하면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서 오래된 순서대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자 해마다 1년에 몇 번씩 12월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했는데도 성장이 가중치가 성장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금리가 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그때 이후로 석유 파동 이후로는 금리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 리먼 때가 제일 무서웠잖아요. 리먼 때가. 근데도 그때 금리도 지금 봐서는 숨어 들어간 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그러면 여러분 금리가 폭락이들이 주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금리 올라가면 우리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자고 우리 국채 가격 떨어져야 되겠나요? 우리가 인버스, 곧버스를 잡던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물론 연준 의장 파월을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하지만 연준 의장 파월이 무조건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파월의 그 입이 모든 사람들이 일단 오늘 출렁거리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 시장을 만들었는데 오늘 해야 될 건 엄청난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가 사서 모아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프리 종목 꿀단지는 이제 물을 주고 또 주고 물을 주고 떨어지면 물을 주고 이런 종목으로 자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자 3개가 시작을 했고, 하나는 좀 많이 시작을 했고, 2개는 이제 시작을 예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가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근데 한번 한꺼번에 100만 원씩 들어가면 그게 아니죠. 근데 정말 한 주씩만, 오늘 지수가 오른 날이 아니라 떨어졌다 그러면 내 종목이 떨어졌다 그러면 한 주만, 내 종목이 떨어졌다 한 주만, 자 연습과 확인을 하지 않고선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한 주만, 또 한 주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사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는 바로 나무 종목이에요. 우리가 물 왜 주죠? 말랐을 때 주잖아요. 하락일 때, 땅이 마르거나 이럴 때 한 주를 또 사고, 떨어지면 한 주를 또 사고, 이럴 때 물을 준다 생각해서 종목을 모아 가십시오. 자,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시간이고, 다음 페이지 이제 진정한 종목 꿀단지는 과연 숨어 있을까? 숨어 있죠. 자, 또 보겠습니다.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을 주면서 물을 주기 시작해야 된다예요. 물을 주는데 이게 또 좀 바뀐 게, 그전까지는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평단을 낮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하락일 때마다 모아가십시오. 그 이유는 작년 12월 1일, 21년도 12월 1일 이후 자 CB 전환사채 및 자 BW도 해당되지만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편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딱 잘라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사모채권 발행을 했을 때 무기명자에게 준 채권 중에 회사의 어떤 약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 약정과 뭐 여러 가지 약정을 봐야 되겠지만 금리를 얼마 줬는지, 물론 무이자예요.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은 기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증도 없고요. 이자도 없어요. 무기명이에요. 증권관리위원회 내 이름을 등록도 못해요. 근데 표면금리 무이자에 무담보에,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모로 발행한 무기명자는 샀습니다. 그 이유는 하지만 샀을 때 그 약정을 봐야 되겠죠.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를 못해요.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서 차원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또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소각을 시켜버리는 건데, 이 사모채권을 발행한 회사채, 삼성전자는 사모 아니겠죠? 공모채권을 보통 발행하잖아요. 근데 사모채권을 발행하면 자 지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 둘이서 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1년 뒤에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모는 3개월. 자, 그런 종목들인데 빠지면, 제가 성불 종목들은 보통 꿀 종목들은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근데 나무 종목은 그게 아닙니다. 빠질 때마다 물론 저가에서 자, 살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이 한꺼번에 1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저가에 돈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한 주씩만 계속 떨어지는 날 계속 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꿀 종목 힘들 때 물을 주기 위한 건데요. 자, 물을 주기 시작을 한다. 이제 보겠습니다. 바로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이에요. 반드시. 이 종목은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싼 가격에 더 사는 거예요. 사서 모아가는 거고, 기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채권 규정의 개정을 기회로 투자하는 정석 투자입니다. 이제 빚을 발하기 시작한 건 올 초에 나무 종목을 쉽게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2월 1일 작년 이 채권이 1년이 지나야지 사모채권은 자 어떻게 되겠죠? 권리를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작년 12월 이후여도 이후에 등록과 발행을 한 채권들이 보십시오. 이제 12월 달이 되고 있죠. 5월이나 3월에 발행 채권들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재무제표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손절 단타 이거하고는 얘기가 틀린 거죠. 그리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 규모도, 자 예를 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40에서 최대 주주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시총이 10%에, 자 여러분은 40%에서 50% 최대 주주가 갖고 있어요. 물론 배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최대 주주가 자 주가를 올려서 도망갈 게 아니에요. 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 주주가 더 이상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를 못하는 채권에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채권을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는데 시총이 2천억이다. 200억 이상을 발행을 했어요. 자
최대 주주 지분이 40에서 50%까지 있는데 10%에 시총의 10%에 최대 주주 지분에 보면 거의 최대 주주가 40% 갖고 있다, 50% 갖고 있다, 10% 이렇게 40%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보면 25%에 해당되는 이런 무기명채권을 발행했다. 당연히 무기명자가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부, 무기명채권을 발행을 했는데도 받았다 그럴 때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차근차근 채권도 보셔야 되고 회사채 추가 발행 무기명채권도 사모채권을 보셔야 되고 체크해 나가야 되겠죠.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이자로 5%짜리 3개월 이표채 그러면 자 3개월에 한 번씩 5%예요. 1년에 4번이면 20%. 중간에 투자자 조기 상환 요청을 해도 자 5년까지 이 채권이 유효하다 그러면 100% 더 받는 거예요. 이자가 무이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까지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자 움직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성풀 종목들은 평단을 낮추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고 평단을 계속 낮추게 되면 물량만 많아지고 결국 내 산 가격에 그냥 팔아버리면 다행이에요. 더 많이 올라갈 때 그때는 겁이 나서. 하지만 나무 종목은 빠지는 게 원래 무기명채권 중에 풋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채권들은요. 하락이 매수 기회예요. 하락할 때마다 사는 거죠. 자, 근데 그냥 상승하면요. 그만큼만 빠지면 바로 기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 종목입니다. 자, 종목은 제가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가지고 나온 종목이었고 바로 채권 규정에 자 개정된 거에 자, 물론 우리가 이 저가에 이렇게 저점에서 샀다 그러면 126.59%지만요. 그 전에 샀어도 자 올라갔어도 목표 금액은 채권의 약정 속에 잘 보면 나와 있는데 그냥 채권에서 전환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거기에 리픽싱에 여러 가지 채권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세금,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5.4% 이것부터 다 계산하면 이 종목의 가격이 나와서 우리는 예약 매도를 1차, 2차, 3차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만큼 올라갔을 때가 자, 여러분이 처음 사서 저가일 때 모아갔어도 한 44%나 45% 정도, 40%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거든요. 그러면 최저가에 안 샀어도 하지만 1차 매도밖에 안 된 거예요. 앞으로 2차, 3차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떨어진다? 더 살 수도 있지만 이제 1차 매도가 나왔을 때는 가지고 그대로 저가에 더 사지 마시고 일단 매도가 되기 시작할 때는 목표 금액에서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자, 계속 사고 3차 팔고도 사고 안 되죠? 자, 그거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1차 매도가 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저가마다 사십시오. 그러면 테스트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요. 한 주씩 또 떨어지는 날, 오늘 또 떨어지는 날 사세요. 그러면 이거 계속 떨어지네? 자, 그럼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며칠 만에 이 종목은 평단을 넘어서 40%까지 저가에서부터는 126%지만 이렇게 걷었어도 좀 4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40%는 1차 매도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당연히 이 종목도 움직임이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가 대비는 45.21이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40%가 넘어가요. 근데 10% 이상의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물론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서 그 가격에 구워주는 돈, 뭐 100억이든 200원이든 팔면 빚은 없어집니다. BW는 빚은 남아있고, 자, 빚은 남아있는 거에서 만 원짜리가 12,000원 되면 그 2,000원의 수익을 가지면서 신주 인수권을 받냐 안 받냐 할 때 돈을 입금을 하냐 마냐지만 CB는 빚이 사라져버리고 자, 높은 가격에 자, 팔아서 현금화를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공모가 아닌 사모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인데 자 그냥 지인에게 이거 이래 설명을 해서 가져올 수도 예전에는 이런 종목을 발행했을 때요.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 그리고 재벌들의 증여 상속을 위해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분은 그렇게 발행했다고요. 이 종목 역시요. 저가에서부터 상승한 건 45.21이지만 1차 매도가 지금 자 되냐고요? 1차 정도는 지금 매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2차와 3차 움직임은 멀었어요. 더 움직임이 4차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4차는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정한 게 아니라 채권의 약정대로 했을 때 뭐 3개월 이표째던 이 가격을 잘랐을 때 이 정도의 움직임은 나오고 정확하게 팔리겠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 어저께
12월 14일이죠. 제가 15일 날 녹화를 하거든요. 그때 매도가 되었습니다. 1차가. 그럼 나머지는 이제 1차가 매도됐으면 저가에 물을 주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물을 막 줘서 나무에 물을 주고 물을 줄 때 어떻게 돼요? 메마르면 주잖아요. 하락했을 때 물을 줘서 샀는데 이제 나무에 첫 번째 꽃이 폈는데 꽃이 피고 물도 많은데 거기다 계속 물을 주면 썩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매달릴 때쯤 자 그때쯤 하나 두 개씩 따가야 되겠죠? 그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종목이에요. 자, 추가 상승은 훨씬 크다. 이 종목도 저가에서부터 지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서 저가에 사면 뭐 저가마다 떨어진 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에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돼요. 당연히 그때부터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사실 때 2% 이상 사지 마시라고요. 10번 사도 2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금 가지고 현금 한 30% 놔둔다 그러면 그 70%의 5종목을 거의 자 5종목도 못 사요. 3종목 정도밖에 20%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가를 누가 알고 샀다 그러면 빠질 때마다 사도 계속 주가가 오르니까 재미나겠죠. 즐겁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주씩 모으다 보면 자, 이 정도 됐을 때 평단은 분명히 조금 더 낮습니다. 분명히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구간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럴 때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서 못 샀다 하더라도 자, 기다리시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가의 종목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요. 물을 주는 이유가 저가에 한 번에 나무에 계속 자 호수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줘보세요. 이틀, 3일 어떻게 돼요? 썩죠? 그러니까 나무가 정말 물이 필요할 때, 메마를 때,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그래서는 2%나 1%만 아이고 2%나 1% 이렇게 떨어졌던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 1% 갖고 어떻게 해요? 언제 뭐 그렇게 사냐? 하지만 2% 1% 사다가 20% 막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돈이 없어요. 근데 1%씩 자, 샀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불안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1%씩 들어갔다. 자, 10번에 거쳐서 샀다 그러면 10%예요. 우리 애기에 하지만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내 원금이 1,000만 원인데 한 종목에 몰빵하실 거예요? 100만 원 정도의 한 종목을 정말 10,000원씩 샀어도 자 5만 원씩 샀어도 100만 원이 이렇게 되면 채워지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저점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굴곡을 오히려 이 굴곡은요 떨어졌다 올라갈 때 이 하락할 때 우리는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올라갈 때 이제 종목이 움직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한 주씩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한 주씩 사니까 자 오히려 떨어질 때 한 주씩 사니까 올라갈 때도 잘 버티셔서 목표 금액대로 1차에 매도를 하고 기다린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아직은 1차 매도도 오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상승해야지 1차 매도가 그러니까 1차 매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한번 지수 하락과 동시에 조정을 보면 한 번씩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사고 보면 꼭 뒷말을 하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씩 사게 되면 여러분이 기다리게 됩니다. 충분히. 근데 한꺼번에 들어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혼잣말을 하게 되고 속 상해요. 그러니까 1%씩 지금 같을 때.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마이너스 종목을 한꺼번에 갈아탄다는 게 쉬운가요? 특히 성불 꿀 종목 종류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종목을 갈아타서 어떤 종목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 종목이 갈아탄 종목이 조정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팔았더니 속상하잖아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21년도 12월 1일에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된 이후로는 물론 먼저 다른 종목이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마음 편히 종목을 모아갈 수 있는 성불 나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채권을 보면서 뭐든지 다 해야지. 우리가 지수 관련되는 거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맨날 그리고 파워를 맨날 봐도 오늘 우리가 어떤 채권이 발행을 했는지 우리가 코로나 때 자금을 주식시장이 화랑이 된 게 코로나 때 자금을 풀어서요. 우리 시장에 다 남아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만 원 풀던 채권을 1,000만 원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 21년도 초반도 그렇고 20년도에 아니
환율도 평가절하. 환율이 전일보다 1달러당 올라갔는데 지수가 올라가요. 그 이유는요. 100만 원만 풀어야 될 채권을 1000만 원을 풀었습니다. 그러니 자 100만 원 푼 거 중에서 옛날에는 50만 원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훨씬 채권이 크잖아요. 지금은 1000만 원 푼 거 중에서 주식시장으로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중에 700만 원이 우리 시장에서 채권이 수익을 내고 나가니까 자금 이탈이 오게 되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갔을 때 이런 채권 종목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대형주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큰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막 종목을 검색할까요? 아니죠. 바스켓을 사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구성을 해놓은 코스피 200 위 안에서 대형주를 묶어놓은 종목을 한꺼번에 바스켓을 사게 되죠. 그럴 때, 그리고 또 하락이 나온 이유는 이제 이 바스켓을 매도하고 던져버린과 동시에 선물은 자 공매를 치겠죠. 숏을.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상승과 하락이 뭐 숏 커버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일단은 공매는 없어져야 돼요. 정말 개인 투자를 위한다. 공매 없어져야 되고 금투세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은 금투세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서 떠나서 나스닥이 어디로 가버리면 좋겠습니까? 자 개인 투자를 위한다. 간단하게 공매를 없애야 되죠. 물론 프로그램에 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차익 거래는요. 낮은 데 사서 높은 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하죠.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 중에 자 뭐든지 낮은 데 사서 위에 이게 무슨 말이야. 선물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8,000원이에요. 근데 선물이 하락을 해요. 10,000원에서 9,0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세게 하락을 시켜서 자 현물이 코스피 200 지수가 8,000원이죠. 6,000원까지 내려버립니다. 더 많이 2배로.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갚을 때는 6,000만 갚아도 되니 자 어떻게 돼요? 2,000원의 수익이 2배를 더 10,000원 들어갔던 거 20,000원으로 내려버리면 10,000원에 사서 자 8,000원, 9,000원까지 8,000원까지 손실이 났어도 8,000원에서부터 6,000원까지 2배를 들어갔다. 이미 수익은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손실의 거래를 우리는 못해요. 기관과 외국인만.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는 우리는 60일. 외국인과 기관은 마음대로. 이러면서 공매를 없앤다. 그걸 빨리 안 해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종목도 지금 얼마든지 이 종목은 떨어질 때 다시 매수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물을 주고 꽃이 핀 게 아니죠. 꽃이 폈다 그러면 일단은 자 1차 매도예요. 꽃이 폈는데 왜 벌써 매도라냐고요? 자 과일도 그렇잖아요. 너무 꽃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알이 작아지잖아요. 과일 크기가. 그러니까 따줘야 되죠. 그 대신 우리는 기회비용을 또 다른 종목을 보기 위해서도 그러고 혹시라도 그 뒤로 지수가 한번 출렁일 때 떨어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일정 부분은 여러분이 수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매도 이후에는 추가 매수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자, 추가 상승은 당연히 훨씬 큽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은 어떤 종목일까? 당연히 바이오주나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마다 물을? 아니죠. 그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마다 물을 지금 주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떨어질 때마다 사는 종목은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채권을 발행한 종목 중에서 다 되냐고요? 그중에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의 채권의 풋옵션이라는 체크가 있어야 되고 얼마까지 하락시킬지 리픽싱부터 다 나와 있어야 되는 보고 골라내셔야죠. 여기 당연히 주 재무제표를 안 보고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리고 재무구조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철저히 재무구조 보고 들어가는 종목. 여러분 삼성전자가 하락한다고 막 손절하거나 망했다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속은 쓰리죠. 하지만 언제까는 우리가 올라가겠지라는 희망이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는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또 자회사 출자가 돼 있는지 타법인 출자도 또 체크를 했다 하면 이제 한 번씩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한 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종목을 바로 어떻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에 나와 있는 약종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때 샵 3772에 구미형 치시고 저희 노란 톡방으로요. 제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다 샵 3772나. 근데
우리가 010 땡땡땡땡 치죠. 그때 010을 치는 게 아니라 샵 3772를요. 저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번호의 키패드에 샵 3772를 딱 쓰고 문자 보낼 때요. 거기에 글씨를 뭐 잘 있었니가 아니라 구명 쓰시면 조금 있다가 링크가 옵니다. 거기 이제 비번도 오게 돼요.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채권도 우리 국채, 우리 자금 시장도 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실 수 있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어떤 채권 발행이 있어서 올라간다 해도 글로벌이 뻥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도 좀 잘 움직일 때 오늘 지수가 강하겠구나 하고 미리 포착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씩 많게는 2%고 아니면 1, 2% 정도. 자, 여러분이 벌 것만 생각하시나요? 사자마자 떨어질 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한꺼번에 10%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씩 조금씩. 오늘 그냥 이 주식이 한 0.2%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좀 크게 떨어졌다. 3, 4%.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말 1%가 아니라 한 주씩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딱 턴을 하는 자리에서는 무섭게 올라버리는 게 바로 무기명 채권을 가지고 약정이 정확히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명자가 받았죠. 증권관리위에 등록도 못하는데 그 돈을 내고 자,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관련주를 배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회사의 최대 주주는 주가 관리를 아무래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증시 터널의 끝이 밝음을 너무나 보여주는데 그 파월의 입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거기 왜 저랬을까? 미국도 출렁이지만 신흥국들이 더 출렁였습니다. 혹시 미국의 달러 강을 만드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파월이 내년 2월에 임기를 마친다. 연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 자, 아주 그냥 미운 오리가 돼버렸어요, 파월이.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ELW 시간입니다. ELW가 최근에요. 큰 등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짜로는 지난주 금요일,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에요. 거래일로 5일이요. 이번에 24일이 남아 있습니다. 5일 지났으니까 이제 19일이지만 여러분은 제가 녹화를 하고서 토요일 날 보시니까 그때는 19일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면 18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큰 등락이 나오지 않았다. 금요일도 타임머신을 타고 토요일 날 방송을 들으시는데요. 보시는데 자, 등락이 나왔지 않다. 이 속상해요. 기다리셔야지 돼요. 시소가 5kg짜리 애기들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5kg짜리. 이렇게 안 움직이겠죠? 5kg짜리 애기들이 타고 있으면 정말 조금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큰 흐름이 없이. 자, 그래서 저희도 지루하지만 자, 5kg짜리 애기들이 근데 여기에 아빠가 와서 뚝 하고 10kg 앉아버려요. 10kg 더 되겠죠? 한 50kg 정도, 한 70kg든 앉아버리면 이때 한 방에 뛰겠지만 그 전에 이미 등락이 나와서 5kg가 아니라 자 35kg짜리 초등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50kg가 앉아도 올라는 가지만 크게 안 올라가요. 지금이 5kg가 앉아 있을 애기들이 시소에서 왔다 갔다 이제 지루해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엄마가 와서 그때는 오빠만 와도 한 30kg 정도만 앉아도 한쪽이 튀는 거겠죠? 바로 레버리지는 큰 등락이 없을 때는 숨어 있습니다. 롤오버라 그래요. 레버리지는 롤오버 된다. 레버리지는 등락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등락이 없는 구간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자금만 막 조금의 5원 뛰기를. 자, 제가 ELW 단타가 5원이 셉니다. 5원짜리가 다 5원이에요, 호가가. 10원이 돼도 5원이죠. 그럼 100% 수익인데 이건 정말 세야지 움직여요. 그러면 자, 300원짜리가 5원 움직여도 수익이 한 칸이어도 그래도 주식에서 보면 3%대 자, 거의 상당히 큽니다. 5원이면 1점 몇 프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10원 움직인다. 그럼 벌써 5%가 나와 버려요. 근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요. 정말 센 때가 아니면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잠깐 100만 원 넣었더니요. 이것도 5만 벌었어요. 또 100만 원 넣었더니 5만 벌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물렸네. 물렸어요. 그 다음날 또 100만 원 넣었더니 5만 벌었어요. 어제 물렸던 100만 원, 100만 원 있습니다. 콜프 다 물렸으면. 근데 오늘 15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100만 원 또 물렸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자,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단타로 실컷 쳐서 200만 원 회수했는데요. 200만 원 수익 난데 물려있는 자금은 어떻게 돼요? 자, 300, 300, 200 벌어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등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비중을 늘리면 안 되고 정말 큰 등락이 진짜 세게 나온다? 그럼 그때 늘리라고요? 그때는 빼야죠. 작은 금액이. 자, 그래서 정확하게 늘릴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조금씩은 여러분이 비중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데 뭐가 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을 때 가지고 있었던 풋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희가 들어갔던 가격이 자 어저께 이제 지수 조금 오를 때랑 했을 때 어느 정도 움직였었냐면 그 전날 가격이 있었고 수요일날 좀 지수가 움직였거든요. 상승 쪽으로.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뭐 금액이랑 뭐 조금 수익이 났어도 자, 예를 들면 이 가지고 있었던 게 평단이 무슨 한 470원이다 그러면 42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풋이 상승을 해서 회복을 한 게 420원이었어요. 원래 평단은 470원이지만 하지만 그 풋이 40%가 올랐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오르냐고요? 아니죠. 그건 모르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또 오르면 이 종목이 수익으로 빼고 낮은 가격을 100만 원 들어가 있다 그러면 30만 원만 해도 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 오늘 40%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자 200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420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더 세게 하락을 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마이너스에도 매도를 하고 후반부에 더 높은 가격이요. 높은 가격이어도 거래 소멸이 막 1,000원짜리 이런 건 매수도 할 수가 없고 등 가격이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 가까운 등 가격에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상품을 안전하게. 내일 방향이 바뀔 때. 근데 내일 방향이 오늘쯤 또 하락을 했다. 매도하고 100만 원 매도하고 20만 원 저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수익이 난 부분은 내 평단가에 오지 않아서도 40% 정도 움직였을 때는 자 종목을 더 높은 걸로 안전한 걸로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기가 될수록 정말 만기 주간이다 그럼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차올려 들어가야지. 높은 가격이고 뭐 만기 주간에는 하지만 지금은 당월물이 시작하고 등락이 없었던 거래일로 이제 금, 월, 화, 수, 목 그래서 5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6일 지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 18일자부터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까지 등락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아직 ELW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구나. 왜 좋은 구간이냐고요? 등락이 없어서 이제 시소에 앉아있는 애기들이 아주 실증이 나요. 그래서 조금만 엄마나 오빠가 아빠 정도도 아니에요. 살짝 앉아주면 한쪽이 금방 수익이 나겠죠. 이것처럼 ELW는 한국거래소가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발행을 하는 게. 자,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1개 이상의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급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자도 자, 들인 돈을 100만 원을 들였는데 등락이 세서 콜풋을 합쳐서 100, 200을 들었는데 한쪽이 세게 올라가서 500이 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계속 그쪽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회수를 다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쪽은 콜이 지수가 오르면 풋을 공급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콜 가격이 올라가고 풋 가격이 떨어지죠. 일정 금액 이후로는 생각해 보세요. 거래 소멸이 와요. 더 이상 같은 300원에서 시작했는데 얘는 700원이 됐고 이게 자 40원까지 떨어졌어요. 40원을 시장에 공급을 해서 이 가격으로 올릴 수가 없고 이미 회수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래 소멸이요. 얘를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기대치가 이미 기대치를 수렴한 가격은 내 가격이라 그러거든요. 100을 넘어가는 페리티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데
차월물일 때나 이제 당월물일 때도 95 페리티라고 그 밑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상품을 보면 페리티라고 나와 있거든요. 95는 페리티가 자 외가치가 5예요. 근데 똑같이 310짜리 무슨 콜이 다 푸시다 이러면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콜은 105의 페리티가 됩니다. 내 가치가 이미 수렴을 해서. 근데 정말 등락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게 200이 아니라 200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때부터 풀이 축소예요. 310에 대한 상품을 수익이 충분히 나고도 남았기 때문에 자 지수가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요. 지수가 올라갈 때 30% 올라가는데 푸시 40% 빠져버려요. 그런 구간이 돼요. 근데 이번 달은 당월물 시작하고 나서 아직 등락이 세지 않은데 오늘 초반에는 콜이 40% 빠지면 푸시 진짜 20% 오르더라고요. 그러니 더 하락이 세질수록 콜이 그러면 막 더 60% 아니요. 거의 그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풋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콜을 공급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3년도 1월 만기물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 거래일로 1월 만기물이 24일 거래일 중에 이제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고 월요일날 딱 임하시면 월요일날 임하시면 이제 18일 남아있는 거예요. 거래일로. 물론 24일이니까 18일 남아있으면 이 상품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요. 어느 정도 적절한 여러분이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월이 공급이 됩니다. 그때 차월로. 근데 아직 차월이 공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수익을 줄여가셔야 되고 또 당연히 수익은 줄여가셔야지 돼요. 수익을 줄여가지 않고 차월로 들어가면 된다. 방향이 바뀌면요. 기껏 수익 났던 거. 방향이 또 셌다. 그러면 수익 났던 게 반대편 아니랬죠. 콜이 정말 지수가 한 5% 올라버리고 3% 오르죠. 근데 그 다음날 지수가 떨어지면 풋 가격 안 올라가요. 콜로 다 자 같은 행사가의 콜풋이 콜로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꼭 해보시면서 수익 난 쪽은 반드시 줄여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이게 만기 전이에요. 만기 전에 등락은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오르고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르고 떨어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 말 한 20 며칠에 35원이었던 콜이 이 12월 1일 갈 때까지 505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떨어지면서 가격은 진짜 5원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되돌린 상태예요. 그럼 이 이후에 잡았던 차월은 지금 이제 오늘까지도 박스권이에요.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기 전주부터 상승한 지수가 다시 되돌림이 된 이후에 콜풋 가격이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살짝 풋 가격이 조금 높긴 높아요. 풋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떨어질 때 콜을 공급했죠. 근데 풋이 가격이 높으니까 상승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야말로 프리 축소가 이미 진행되어진 상태의 차월물이 지금 당월이 된 상태예요. 이제 거래일로 3일이 지나도록 아직 큰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에는 유리한 구간입니다. ELW가 유리한 구간이 있고요. 또 자 살짝 여러분이 저 콜만 있는데요. 그러면 풋을 그만큼을 들어가라고 말하기가 좀 불안한 구간이 있어요. 만기가 다가오면 물론 차월을 잡아야 되지만 이미 등락이 컸다 그러면 하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아 오늘 콜 500만 원이었는데 어떡하죠? 제가 여기서 풋을 잡으라고는 말을 못 드려요. 하지만 결론은 500만 원에 콜을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손실 중이다. 자 당월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자 합성 수익이요 200 정도는 풋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풋을 여러분이 안 잡고 그냥 내일 콜이 간다. 그럼 뭐 걱정도 안 하셨어야죠. 타임머신을 타셨는데. 근데 여러분이 자 콜이 물리면 풋을 잡아야 된다. 적정하게 갖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요. 콜만 한꺼번에 500만 원 안 들어가요. 풋도 잡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ELW는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등가격에 가까운 걸로 거래를 하다가 보면 저가가 올라오는 거고 어차피 방향이 바뀌어서 그 저가 콜이 못 살아나면 큰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푸신 거예요. 근데 굳이 저가의 콜을 빼내기 위해서 잃을 건 잃어야 돼요. 우리가 얻는 건 바로 합성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을 때는 등락이 크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상품이 쪼그라들어서 불안한데 그날 콜일지 풋일지 모르지만 등락이 조금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고 싶으시면 바로 샵 3772의 구미형 키패드에 샵 3772 그리고 문자는 구미형 ELW 아닙니다. 구미형 치시면
여러분 다시 링크를 받아보시고 그 링크가 조금 기다려보면 문자 보냈는데 이제 뭐지? 그러면 이제 링크가 와요. 그럼 그 링크에 자 들어가는 것과 비번이 있어서 들어가시면 저희 노란 톡방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발행 그리고 오늘의 자금 시장, 오늘의 환율, 중간중간에 선물이 어떤 차익 거래를 유발하는지랑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자 이거예요. 이게 등 가격이에요. 오늘 310이었습니다. 우리 행사가 옵션 지수가 310이면 이 310에 해당되는 콜과 풋이 있겠죠. 근데 예전에 지수가 높았다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330짜리를 살리려고 여기에다가 막 자금을 계속 넣으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에다 정말 조금 움직이면 얘는 안 움직여요. 우리는 310 부근에 312.5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수가 좀 더 밀렸어도 가지고 있는 콜이 312.5예요. 312.5인데 자 317.5도 있고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저희가 매수할 때는 317.5에서 312.5에서 거의 315로 갈 때 높은 가격에 조금 콜이었지만 약간 근데 지수가 자 별로 행사가는 하나 정도 빠지고 한 2개 정도나 빠졌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그거 그대로 두고 310 부근에 있는 310 더 떨어져서 만약에 307.5 이건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0, 2.5, 5, 7.5, 0 뒤끝이 자 300이다 그러면 여기 297.5 여기도 다 302.5 이렇게 2.5씩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종목을 난 하나에다만 계속 물 탄다. 자 400원짜리 콜을 물을 타서요. 지금 현재 가격이 250원까지 여러분이 낮췄어요. 근데 그 콜이 170원까지 자 간다 만다에다 방향이 바뀌면 자,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조금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평당 물타기가 아니라 등 가격을 그러면 저가 갖고 있었던 콜도 그대로 그만큼만 10만 원만 유지되는데 막 100만 원을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위에 등 가격의 콜들은 조금 움직일 때마다 수익이 나서 팔아서 어디로 가도 생각해보세요. 진짜 콜이 센다 그러면 그때 저가를 기다릴 수 있지만 평단을 낮추시면 오히려 자 물론 손실 없이 빼도 다행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수익이 더 그들이 10배가 가면 미리 뺐어요. 그냥 손실이 없어지니까 이따가 올라가고 있는 100% 올라가고 있는 그 콜을 다시 잡아버리게 됩니다. 아까 일찍 빼서 그러느니 여유 있게 우리가 밑에서 수익을 콜 100만 원, 풋 100만 원 넣었는데 한 300만 원 지금 남아있는 게 자 6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60을 조금 있다가 팔아도 200만 원 넣어서 300만 원 자 회수했으면 100만 원의 수익이잖아요. 지금 그 정도는. 그리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몇천 프로 몇만 프로가 나오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몇 년에 한 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등 가격의 콜과 풋을 자 매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낮은 거예요. 여기 기대치 콜 올라갈 거야. 기대치 여기 밑에 떨어질 거야. 풋 여기다 자금을 넣느니 자 요 근처로 또 근데 지수가 올라가서 여기 갔어요. 그러면 콜 거래하다가 해지는 풋을 여기로. 근데 제가 풋을 바로 안 잡을 때도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연이어 있을 때. 만약에 금요일날 같은 날 지수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 자 풋을 당연히 팔아 나가는 거죠. 수익이 나서. 근데 콜이 올라갔어요. 근데 후반부에 좀 빠졌어요. 그러다 풋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콜이 30이래 30 갖고 있다가 수익을 내서 자 20으로 10을 뺐는데 풋이 10 있어요. 그러면 동률로 10을 잡아야겠죠. 안 뺍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바로 5년물 채권의 발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5년물 채권은요. 미국은 정부가 보증을 쓰면 연준이 우리는 자 정부가 보증을 쓰게 되면 어디 산업은행이요. 산업은행이 모자랐던 기간 산업 자금을 5년물 채권을 풀어서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년물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다가 21년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10년물을 줄였 대신 30년물을 늘렸습니다. 원래 30년물 채권이 13,000이다 그러면 10년물 채권이 자, 그거보단 싸고 더 싼 게 20년물 채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30년물 채권이 추락을 했어요. 10년물 채권은 어떻게 되죠? 우리 대출 금리를 자, 좌우하는 60,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30년물 채권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렇게 비쌌던 안정적인 채권이
가격이 20년물만도 못해요. 20년물이 왜 문제였냐면 2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 됐죠. 근데 중간에 20년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50년물을 풀지 말던지 20년물을 풀지 말던지, 그런데 다 풀게 되면서 30년물을 많이 풀다 보니까 중간에 꼈던 20년물, 인기 없던 20년물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건 채권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됐건 이제 월요일은 5년물 채권이 있기 때문에 자, 풋을 뭐 그렇다고 하지만 굳이 풋을 막 더 콜 대비 사기보다는 그냥 콜을 수익을 금요일날 수익 났다 그러면 매도에 나가서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지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콜을 늘려야 되지, 풋을 늘려야 되지, 지금 있는 비중대로 갈까요 말까요를 정할 때 어떤 채권이 발행하고 있는지 바로 샵 3772에 구미형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자 비중을 잡을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 방향이 채권 발행한다고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락을 했다가 오를 수도 있고 상승을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별로의 채권의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기물을 자 단타를 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19콜과 17콜이 다 팔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게 바로 17콜과 19콜입니다. 물론 지수가 떨어져서 어저께는 이 460원까지 갔지만 매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갈아타기 아니요.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물론 다른 걸로 갈아타고 싶었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적어도 얘가 지금 현재 등 가격이 뭐 307.5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이탈한 거는 아니라고요. 지금 한 317점, 312.5기 때문에 등락이 나오면 자금을 더 넣니 19콜이나 17콜이 움직여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절대로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얼마를 들어가고 팔았는지 복기를 하지 않으시면요. 수익이 났는지 팔았는지 단타 쳐서 수익 다 냈는데 자 수익 200만 원 냈는데 300만 원 못 뺐어요. 기본 물량. 그게 돼요. 그래서 비중을 철저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여러분들 ELW의 가장 큰 장점은 100원에 매수해서 100원에 매도하면 5% 수익이기도 하지만 자 이때는 물량 줄여 가셔야 됩니다. 또 이제 날짜 가장 중요한 이번 만기물 9일날 시작했고요. 지금 한 주 동안 등락이 없었어요. 그러니 레버리지는 응축이 돼 있어요. 자 등락이 물론 타임머신 타고 이날 나와버리면 엄청 세게 3, 4%, 2% 움직였다. 그럼 모를까? 이때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등락이 안 나왔다. 만기가 된다. 물량 늘리지 말아야죠. 하지만 만기가 돼갈수록 작은 물량 그대로 갖고 있으면 레버리지가 롤오버 되죠. 당월 초에 1% 등락이 이때는 한 10% 올랐다, 20% 올랐다, 30% 올랐다 그럼 이때는 정말 100%, 200% 올라버리게 됩니다. 등락이 안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등락이 없어서 지금 시작해도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안 되는 구간도 분명히 있어서 그때는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여러분이 파월의 그 이익이 그냥 지수를 떨어뜨려서 속상했지만요. 임기가 내년 2월이니까 자 비나이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금리는 시장 금리는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6에서 3.4까지 10년물 채권이 떨어졌으니까 3.6 밑으로 떨어지길 우리 기도하고 자 한번 기원해 보면 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